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년 2024년 4, 5월쯤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께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킴스클럽과 NC백화점, 뉴코아 아울렛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이 킴스 편의점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편의점 가맹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포화 상태인 편의점 시장에 경쟁 업체가 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킴스 편의점은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게 되는데 24시간을 강제하지 않으며 대형 평수의 편의점,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의 신선 상품 위주의 상품 구성을 기본 방향성으로 하며 투자금 최소화를 위해 인테리어를 기본 편의점 대비 3분의 1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 업체들과의 차별성을 두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총 5개의 직영점들을 운영하였고 가맹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가맹사업 계획을 연기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기 전에 제가 점주님들의 편의점 매물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일단 3분만 선정해서 무료로 홍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 리테일은 이달 예정했던 가맹 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가맹 전환 시기는 미정이다. 이랜드 리테일은 지난 2023년 6월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 신정, 염창, 신촌, 도곡, 봉천점 등 5곳의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랜드 리테일은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각 매장의 사업성을 분석해 가맹 전환 지점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맹점주 지정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래 직영점들을 운영하다가 이 직영점들을 가맹 전환시키고 이후에 가맹 사업까지 쭉쭉 확장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주 구인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쪽 업계 아시는 분이 계셔서 소개를 통해 가맹 상담을 나중에 받기로 하기도 했고 정보를 얻기 위해 따로 이랜드 고객센터에 전화까지 하여 가맹 상담 신청까지 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당시 직원 말로는 킴스 편의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많이 계시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안 온 거 보면 아마도 점주 구인을 못했다기보다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론칭한 NC 베이직의 성과가 좋고 킴스클럽 매장의 리뉴얼이 올해도 이어질 계획이라 해당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사업 대신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류를 기획, 생산하는 업체가 유통, 판매까지 하는 브랜드를 스파라고 하는데요. 이랜드 리테일은 올해를 기점으로 NC 베이직을 통해 유통형 스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랜드 리테일의 킴스 편의점은 23년 6월, NC 베이직은 23년 9월 두 가지 업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었는데 편의점은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고 NC 베이직은 수익성이 좋았는지 본업인 옷을 한번 팔아보고 확대해보자며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NC 베이직은 저도 처음 들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45년 동안 패션 법인을 통해 30여 개 각종 의류 브랜드를 운영해왔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NC 베이직이라는 유통형 스파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이직한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며 2030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티셔츠, 팬츠, 니트 등 데일리 패션 아이템을 주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경쟁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80%의 제품들을 3만원 이하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나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저렴하여 싸게 팔아도 남는 구조라 접근하기가 그나마 쉬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킴스 편의점이 기존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편의점과 SSM 사이를 표방한 킴스 편의점은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서 일각에서 규제 회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SSM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시간과 출점 제한 규제를 받는다.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도 불가하다. 편의점 업계는 과다 출점으로 인한 업주 피해를 막기 위해 담배권 거리 제한 자율규약을 맺고 있다. 일단 킴스 편의점은 신선식품을 판매하긴 하지만 편의점으로 업종 신고를 해 SSM이 받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 출점 제한 및 영업시간, 휴무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편의점과 달리 담배를 취급하지 않고 편의점 협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자율규약 대상도 아닙니다. 이런 킴스 편의점의 애매모호한 위치 때문에 관련 업계의 설득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무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킴스 편의점과 논의를 지속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산업부는 형식적인 법 위반 여부보다 실질적인 규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SSM 의무 규제는 법이고 편의점 자율규약은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처럼 지키긴 하는데 킴스 편의점은 양보를 하지 않고 둘 다 안 지키겠다고 하니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저런 문제들과 편의점과 SSM 업계의 반발에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같은 문제들도 많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수익성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전에 직접 다녀온 킴스 편의점 봉천점만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포를 아무리 가맹전환 시킨다고 한들 회사가 적자일 것이고 점주님도 큰 돈을 벌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직영점들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분명 가맹 사업을 진행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한 데 반해 오프라인 매출은 2%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 2% 성장은 거의 정체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들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결국 이 마이너스를 온라인에서 잡아먹었다는 뜻이 되는데 점점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은 대형마트인데 편의점도 예외는 없습니다. 편의점은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 4.3%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모든 기업이 감소를 하며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만으로는 이제는 백화점을 뛰어넘었으니 유통업계에서는 그래도 왕좌의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편의점도 성장세는 정체가 되고 있고 상황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편의점 점포수가 매년 1000개씩 넘게 늘다 2022년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더니 2024년 작년에는 100여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5, 6년 전부터 많다 포화 상태라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경기 침체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U나 GS와 같은 편의점 업계들은 올해 전략을 외형보다는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공격적인 출점을 자제하면서 우량점들만 출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여 킴스 편의점은 사업성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가맹 사업을 보류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업계에 대해 조금만 알면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거라는 거는 금방 알 텐데 그쪽에는 전문가가 없었나 봅니다. 오늘은 킴스 편의점이 가맹 사업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브랜드들과 후발주자로 들어와서 경쟁을 한다는 게 특히 편의점이나 SSM 쪽은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후발주자로 들어온 이마트24만 봐도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킴스 편의점이 얼마나 더 차별성을 둬서 가맹 사업을 할지가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가맹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니 편의점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막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정말 가맹점주들을 위한 어떤 사업 모델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습니다. 독점 체제에서 가맹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프랜차이즈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생을 할 마음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지 환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주 안에 업로드 될 영상에서는 편의점 매물 서비스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고 준비 중에 있는데 중학생 이상 멤버십 구독자님들께 한해 선착순 2분, 일반 구독자님의 편의점 매물 1개는 선착순이 아닌 간단한 댓글 게임을 통해 무료로 약 30초에서 1분 이내의 유튜브 쇼츠로 제작하여
한 달간 홍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일단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2차 이벤트도 추가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이 서비스는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될 건데 쇼츠 외 일반 영상에 10초 정도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확하게 생각은 해보지 않아 일단 미리 홍보차 무료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물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거나 중개는 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홍보이며 만약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제 번호가 아닌 매물을 주신 점주님이나 소개자의 번호를 알려드려서 서로 이야기를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직접 관여를 하진 않고 제 채널에 홍보만 해드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해진 대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 때 잘 보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